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수리논술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오해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고3이나 재수생활이 시작되고 나면은 모의고사의 학교 일정에 정신없이 시간을 막 보내다가 9월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가 돼서야 논술 전형을 찾아보고 쓴 다음에 또 이제 준비 안 하고 수능에 올인한다고 하다가 수능 끝나면 이제 논술학원에 미어 터지게 옵니다. 제 학원에도 수능 끝나고 나면 전화가 정말 불이 나게 많이 오거든요. 미리미리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입시 전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논술은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시는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 합격 컷에 1점만 모자라도 상향 지원이라고 해서 쓸까 말까 굉장히 예민한 고민을 하는데 논술 지원은 보통 9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되고 수능 전이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마치 잘 볼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 논술의 합격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막 상향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정시로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 라는 것보다 한 칸이나 두 칸 위의 대학을 선택하면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논술도 시험이니까 상당 기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시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3학년 1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국영수, 탐탐 이렇게 전 과목을. 근데 논술은 자연계열 기준으로 보면 수학만 보거나 일부는 과학을 봐요. 그러니까 논술도 최저가 없는 논술은 논술 하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 그것만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논술도 준비를 1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학습 상황을 고려해서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논술도 최소한 8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가르쳐 보면 수능 끝나고 막 달려온 학생들은 거의 합격하지 못하고요. 보통 겨울방학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합격도 거의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논술이 합격하기 어려운 건 여러분의 엄청난 초상향 지원하고 준비 없는 논술 시험 응시가 실패를 부른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절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을 거치면 합격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작년에 고3이었던 학생 중에 논술 실패한 학생들 자신의 뒤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준비하지 않고 시험 보셨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합격을 거의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논술 경쟁률이 엄청난 이유는 뭔가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보통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종합, 논술이죠. 근데 이 교과나 종합은 학생부에 기반한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과가 4점대 이렇게 낮으면 교과를 아예 쓸 생각도 안 하고 종합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을 가지고 쓰는 거라 대부분 학생들이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만만한 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 경쟁률은 엄청 높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지원을 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이렇게 논술 지원을 했거든요.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 홍대, 가천대, 고대, 세종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물론 상담 없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 학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 홍대, 가천대 중에서 연대, 시립대, 홍대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이거든요. 수능 전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한 개 정도만 응시해서 수능 시험에 지장 없게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너무 많은 수능 전 응시를 했고요. 연대, 한양대, 시립대, 홍대는 상위권 대학인데 가천대, 고대, 세종은 인서울이 아니죠. 그러면 이 학생은 현재 자신의 수능 또는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면 그냥 막 지원한 거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안드로메다 상향 지원이라고 제가 그냥 불러봤는데요. 경쟁률이 만약에 논술 경쟁률이 60대 1이라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학생이
적어도 40명은 되거든요. 이런 허수 지원자를 제외하고 논술 준비 경험이 없는 학생을 제외하고 최저를 또 못 맞춘 학생을 제외하면 실제로 진짜 합격권에 있는 학생은 높아야 8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5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잘 평가하고 적절하게 논술 지원을 하여 열심히 준비하면 10대1 정도 이내의 경쟁률 속에 여러분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정시에 지원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동시에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동시에 합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운이 아니고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6개를 다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 미적분 확통 기하를 골고루 잘해야 논술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자연계 수리 논술 이야기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미적분 확통 기하를 모두 시험 범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능 시험 준비를 하면서 미적분 확통 기하를 다 공부한 학생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보통 미적분 하시는 분은 미적분만 하고 확통하는 분은 확통만 하잖아요. 보통 자연계열은 미적분 하시는 분이 수리논술에 지원을 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미적분을 하는 학생이 수리논술 시험 범위가 확통이나 기하라고 하면 놀리지 않아도 됩니다. 확통이나 기하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살짝 지나가면서 한번 내신 때문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많이 내는 쉬운 개념 몇 개만 줄기차게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출제 안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꼭 불리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미적분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생들은 두세 시간 정도 별일 없는 편안한 때에 확통하고 기하는 이런 것들이 확통 기하에 나와 해서 맛보기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몇 번만 설명하고 연습시키면 확통하고 기하는 큰 시간 들이지 않고도 금방 배우거든요. 반대로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약수령 대학 있잖아요. 약수령이라고 작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대학들이 가천대, 고대세종, 수원대, 올해는 서경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학들 아니고 보통의 수리논술대학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원하지 마세요. 해봐야 공부하러 와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미적분 때문에 그래요. 논술은 무지 어렵다면서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안 어려운 대학이 하위권 대학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모든 곳의 논술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실 게 논술 문제가 어려운 것하고 합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논술 문제는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논술은 수능도 그렇지만 상대평가잖아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60점만 맞으면 합격하고 그 대학의 논술 시험이 대학의 네임밸류보다 훨씬 높은 대학은 합격 컷이 25점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제가 대학의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대학은 세 문제 나오면 그 중에 한 문제 겨우 풀어도 합격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합격시킨 모든 합격생들은 논술 공부하면서 선생님 어렵네요 라고 말하고 가서 합격했어요. 오히려 논술을 쉽거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게다가 논술을 포함한 여러분이 학생부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는 까다로운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하기도 불편하고 범위도 넓고 시험 날짜도 마음에 안 들고 내라는 것도 많고 이런 전형을 선택하는 게 실질 경쟁률이 낮아요. 반대로 내가 준비하기 편한 전형은 다른 사람도 준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까탈스러운 전형, 논술 전형도 시험 범위도 지랄 같고 여기저기 복잡한 게 많고 반영하는 것도 많고 이런 전형을 찾아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라면 최저가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최저가 있는 전형은 학생들을 한번 걸러주거나 경쟁률을 낮추는 장치가 있거든요. 넥스트, 논술 준비라면 시간을 뺏기나요? 네, 논술 수업은 보통 평시에는 한 주에 3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잡으면 일주일에 5시간 정도 걸리는 셈이죠.
보통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의 일주일의 일과를 얼마나 빡빡하게 시간 활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5시간 정도를 못 만들 정도로 나는 월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나. 제가 보면 시간 없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놀 거 놀고 쉴 거 다 쉬면서 그리고는 시간 없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는 주로 재수학원에서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요. 시간이 없다면서도 논술 준비 안 하면서도 일요일 날 게임도 하고 놀고 쉬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에 준비를 하는 것도 시간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논술도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일주일에 공부 시간을 수업을 듣는 시간 빼고 한 60시간 정도 엄청 많이 뽑아내면 이 정도 갖는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5, 6시간 정도 논술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능 전후에 무려 6번의 시험 기회가 있어요. 정시 시험을 6번 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무조건 좋아요. 제 경험상. 넥스트, 논술 준비를 안 해도 되는 학생이 있나요?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가 잘 돼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장을 쓰시겠다는 분은 논술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신이 1점대나 2점대 초반이면 수능 준비 잘 하시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 쓰시거나 뭐 수의회나 의회나 이런데 특수한 상위학과에 노려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학생은 논술 필요 없겠고요. 모의고사 점수로 초상위권이 나오는 학생도 논술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의과를 꼭 가고 싶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살짝 못 미치면 논술 준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갖는 게 좋죠. 정확히 말하면 6번의 기회죠. 반대로 수학 성적이 5등급 이하 나오는 학생은 아직 논술 준비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논술도 완벽하게 수학이기 때문에 논술 수업으로 와서 이해를 전혀 못해요. 이런 학생들은 빨리 수학 개념 공부를 하고 수학 개념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기초적인 수리 논술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수리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모의고사로 3, 4등급대 학생이라면 수학 원투와 미적분의 기본 개념 정리가 된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미적분을 아직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면 미적분을 배우신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미적분을 아직 배우지 못했더라도 수학 원투가 탄탄한 학생이면 수학 원투의 수리논술부터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은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고 시작한 학생들은 3월 서울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전화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논술에 대한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제가 기억난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수리논술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깔끔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